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요.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쉬운 함수의 기초가 있다면 이제 지금은 좀 응용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그 스킬이라고 하기까지 뭐하지만요. 스킬을 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개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게요. 특별히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배웠죠? 자, 칠판으로 가서 1차, 뭐 2차는 x가 이렇게 문자가 두 번 곱해질 때 2차라고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이러한 1차입니다. 근데 1차도요. 1차 있고 뒤에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마지막 y를 갖다가 딱 붙여주면 이게 바로 그러한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응? 1차긴 1차인데 이런 거 말고 1차인데 함수로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타내어지는가,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사실은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요. 그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나 학원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기 쉬워. 선생님을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은 저렇게 쉬운 수학이 있다니 이렇게 느껴지면서 문제를 풀 때는 심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자,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나와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원래 점이 x값이고 여기는 무조건 y값 쓰기로 했죠? 그치? 그래서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은 y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원점부터 출발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얘기를 하고 또 위냐 아래냐 이 얘기를 얘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점을요 우리가 떼서 어느 쪽으로 보내냐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쭉 이동시켜 갖다가 붙여. 그럼 어디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딱히 말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냥 약간 적당히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초 얘가 바로 뭐냐면요. 얘가 바로 뭐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얘는 위냐 아래냐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와 같이 해서 지금부터 보는데 원래의 점보다 오른쪽으로요. 뭐 두 칸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칸 같다. 그래서 플러스 2만큼이니까 여기다가는요. 플러스 2만큼 같다. 아무튼 2를 더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점에 x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위로는 원래는 이 위치가 높이가요. 이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이 점에다가요. 야, 위로 3칸만큼 더 위로 짠짠짠 3칸 갔어. 그랬더니 이 점이 나왔단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y라는 점이 원래 이게 그 y야. 그 높이야. 그 높이에다가 얼만큼? 3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더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새로운 점이 된 것이죠. 이때 이건 새로운 점이기 때문에 옛날 점은 x, y지만 사실 새로운 점은 x 다시 y 다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숫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점 x, y, 새로운 점 x 다시 y 다시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냐? 원래는 옛날 점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줬다는 건지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3만큼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갔다. 한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얘는 결과물이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이거고요. 얘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또 요만큼끼리 짝짝꿍 돼서 그 관계가 x 다시는 여러분 다시 쓸게. x 다시는 x 플러스 2 맞죠? 또 y 다시는 y 플러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나 같은 얘기인가 봐봐. 얘는 x 다시는 이거든? 근데 2를 갖다 이쪽으로 2를 보내면은 x는 하고 쓸 수 있겠지. 주인공을 x로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x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낸 거야 그냥. 또 y는 3 보내면은 y 다시 마이너스 3 같은 얘기잖아. 그죠?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옛날 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어떤 그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 이 함수는 바로 이런 함수야. xy가 이 xy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를 꼭지점이 바로 이거라 했거든. 위에 있는 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삼각형이 있었는데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간 거야. 이해됐죠? 삼각형이 이렇게 간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옛날 점을 가지고 있는 xy 표현에다가 이 xy가 옛날 점이니까 그게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이건 옛날 점이잖아. 그게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지 이거. 이게 옛날 거죠. 그러니까 그 x가 바로 그 y가 바로 여기 있는 이 x, 이 y 확실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다가 뿅 하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y 대신에 이 y랑 이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y랑 같으니까 y 다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요. 어떻게 되냐? y 다시 마이너스 3은 또 원래는 x인데 x 자리에 그 x가 2x거든. 이거랑 똑같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 x 자리에다가 요만큼을 그대로 넣어줘도 돼, 안 돼? 돼. 같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옛날 삼각형의 이 식이 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지? 다시로 표현이 됐지, 다시로. 새로운 점으로 표현된 식이 바로 이렇게 옮겨진 이 파란색 삼각형의 식이 바로 이 식이 됐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결국은 결론 봅니다. 결론. 자, 원인은 이 처음에 이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었거든. before, after야. 근데 before, 그 전에는 x, y야. 그냥 이 식이야.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3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옮겼지. 실제 그림은. 근데 식으로 보니까요, 반대로 됐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은 반대로 되더라. 해보니까. 아까 금방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실제 그림, 이 점 하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위만큼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실제는 그렇게 했는데 식으로는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뒤로 쑥 넘어가는 과정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어떤 점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 그러면 실제 식은 x 대신에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야. 결론이야 이게. 이제 외우면 돼. 선생님 앞에 거 살짝 이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도에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때 2, 7에 14 외웠잖아. 그리고 나중에 넓이를 이용할 때 쓰고요. 그게 무슨 의미를 나중에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살짝 이해될 듯 말 듯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금방 했던 이거를 먼저 외우시면서 문제들 풀 때 더 이해가 더 확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y도 마찬가지로요. 분명히 아래로 간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위로 올렸어. 근데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식으로는 y 마이너스로 표현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노트에다가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쓰시기를요. 어떤 점 A, B가 있어. 근데 이것을 이게 X축 방향으로 그것도 이렇게 쓸게.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랬다고 해봐. 3만큼. 그러면은 그 말을요.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그 식처럼 그냥 똑같이 쓸까? y는 fx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냥 함수야. 그러면은 x 대신에 어떻게 쓴다? x 대신에는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이거든? 근데 식으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야.
딱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또 만약에 Y축, 자 Y축에 이번에는 음의 방향은 무슨 말일까? 음의 방향은요, Y축은 위냐 아래냐 이것만 따지거든. 근데 음이다 그 말은 아래로 갔다는 얘기지. 아래로 만약에 4만큼 내려갔대 아래로.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는 Y를 빼고 Y 대신 어떻게 쓰면 될까? Y? 사긴 산데 음의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갔으면 반대로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야. Y 자리에다가 반대로 표시하면은 이 함수 자체가요. 무엇을 의미한다? 어떤 그림이 있는데 뭔가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 그림을 X축으로 점 하나 잡아, 점 하나. 그래서 X축이 양의 방향으로 짠짠짠 3만큼 이동시키고 또 Y축이 음의 방향으로 아래로 몇 칸? 4칸을 내려서 이 지점에 갔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도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싹 그려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만 평행이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y는 2x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y는 2x다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x 대신에 아무거나 점을 넣어봐요. 0 넣어주면 y값 0 나오고요. 또 x 대신에 2를 넣어주면 y값은 4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0,0, 또 2,4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이 점, 그죠? 2,4 점 찍었어요. 그 두 점을 사실은 두 점이 있어주기만 하면 그 두 점을 이어주면은 뭐가 나오죠? 이런 직선의 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긴 스타일을 점을 쭉 찍어가지고요. 그림을 그려본 결과, 관찰 결과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요. 이번에는 y 대신에 한번 1x나 이게 있다고 해볼게. y는 1x. 그럼 걔는 y는 1x에 관한 얘기는요. 자, x가 0이면 y값은 얼마죠? 0이죠. x값이 1이면은 y는 얼마죠? 1이고요. x가 2 넣어줘봐. y는 얼마 나와요? 2 나오지. 그래서 한 3점을 찍어볼까? 응? 여기다가 자 0,0이고 이 점이죠? 또 1,1이고요. 2,2야. 이 3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주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준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 x값이 이렇게 3개만 있진 않겠지? 되게 많겠지?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순서상을 다 구한 다음에 점을 노가다로 하나하나 다 찍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더라. 관찰 결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자,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응? 이게 바로 얘고요. 그치? 이 빨간색이 바로 이 그림인 거야. 이런 상태가 됐어. 관찰해 보니까 여기는 x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라 2 이렇게 숫자가 커질 때에 커졌더니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그림이 원래 1x가 이거였잖아. 근데 2x니까 어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어지더라. 응? 그림을 그려본 결과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아하,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똑같은 x에다가 2를 또는 x 대신에 어떤 3을 넣어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y는 1 때문에 3이 되고 y는 2 때문에 6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x값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x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가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높이가 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하, x 앞에 있는 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y는 ax에 대해서 일단 볼게. 이거를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x 앞에 있는 이 a. 자, a가 클수록 지금 값만 생각을 한 거야. 부호는 안 따졌어. a 값이 클수록 점점 이쪽으로 길어진다는 거지. 응? 그래서 어떻게 되냐? y축에 더 가까워지는구나.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뭘 할 수 있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 x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x 앞에는 걔가 도대체 뭐냐? 이게 1번이라고 하면요. 2번은 이 a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 a는요. 얘가 이 점 봐봐. 자, 이 점을 선생님과 함께요. 처음엔 둘 다 지금 x가 0일 때 y값이 0 지나죠. 그러니까 한번 쓸게요. 0,0이야. 그 다음에 얘는 2,2고요. 이 점은 2,4죠. 그치? 그래서 두 점을 찍었을 때, 자, 두 점을 찍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차이 나는 거 x값만 한번 해볼까? 두 점을 찍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고서요. 두 점의 x값의 차이를 한번 조사해보면 얼마가 차이 나죠? 이만큼 차이가 나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면 x의 차이분의 차이를 조사해봤더니 2가 차이가 난 거야. 두 점을 찍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두 점을 찍어보세요. 또 y값은요. 원래 이건데 y값이 높이가 2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나. 그래서 y의 차이는 얼마냐?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선생님, 난 두 점을, 이 점 말고 다른 점을 찍고 싶은데요? 좋아. 만약에 이 점을 우리가,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 얘가 뭐 3이다. 그럼 얼마? 3 넣어보시면 얼마죠? 3이죠. 그치? 그래서 2,2, 3,3이 있다고 해봐.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았어요. 두 점을 잡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x의 차이는 1이야. 그죠? 이번에는 또 y 차이는 얼마죠? 2에서 3만큼 바뀌었으니까 y 차이도 1이야.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두 점을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아서 x의 차이는 금방 한 거는 1이고요. y 차는 1이 된 거야. 여튼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요. 약분하면 또 1분의 1이 나오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x의 차이가 1 차이 날 때 y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알 수 있다. x의 값이, 자, 이 말을 왜 이거를 알아보는가 하면요. x가 1만큼 커질 때, 그치? 그렇잖아. y가 얼만큼 커지는가, 이거를 알아본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y를 알아보죠? y를 알아보는 이유는 이 y가 그래프에서는 바로 높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얼마큼 높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봐. 똑같은 그림인데 자, 이 점이 있어. 둘 다 원점을 지난다고 해봐. 금방 저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x가 1만큼, 이 1이야. 1만큼 커지는데 어떤 직선은 이만큼 커져. 높이가. 근데 어떤 직선은 이만큼 커진다고 해봐. 응?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원점을 지나요. 근데 x값이 1만큼 커질 때 그만큼에 따라서 y가 높이가 얼마큼 커지는지 조사해 봤더니 하나는 이만큼 커지고 하나는 높이가 이만큼 커져. 그러면 그때 그림을 직선을 그려라. 그럼 걔는 직선 하나 이거고요. 또 이때 직선은 뭐겠어요? 이러한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다르냐?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죠. 이거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이 기울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평가할 때 x값이 어떤 건 4만큼, 어떤 건 5만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x가 1만큼 커질 때 y값이 얼마큼 더 높이가 더 올라가냐. 그죠? 이거 높이가 달라지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수학에서 이 말을 기울어진 정도가 가파르다 이런 거죠. 완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울기를 누가 말해주냐 하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금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딨냐? 바로 x와 곱해진 a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y는 1x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2야. 기울어진 정도가 이만큼 길어진대. 그래서 1x가 이만큼 길어진다면 y는 2x, x 앞에 숫자가 2가 있을 때는 더 높이 올라가더라. 기울기의 정도가 더 가파러, 더 높이 올라가. 더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울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y값의 y축에 가까워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자, 금방 우리가 결론은 뭐냐? y는 ax라고 하는 이러한
무슨 함수? 1차 함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x 앞에 있는 이 a 이름이 뭐라고요? 요 a 이름이 바로 기울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기울기 값이 커질수록 x 값이 1만큼 커짐에 따라서 높인 y 값이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더 커지는 거다. 이게 커질수록 y 값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 숫자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더 커진다.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직선이요. 이런 식으로 더 가파라진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나타내?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x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누가 더 그림이 더 높은지 길어진 정도가 더 큰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x 앞에 있는 이 기울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자, y는 ax 뒤에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1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울기라는 뜻이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x의 차이를 말할 때 우리가 두 점을 잡아가지고 두 점을 뺐었어요. 앞에서. 또 y 차이는 두 점을 잡아서 y 값들을 빼주면은 그게 바로 기울기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 다음에 이 b라는 건 뭐냐? b라고 하는 것은 y는 2x가 있고요. y는 2x 자 마이너스 플러스 4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림으로 알아보려고 그래. 뒤에 b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y는 2x의 그림을 알아봤어요. y는 2x의 그림을 보니까 얘는 그림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원점을 통과해. x가 0이면 y값은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직선이 그려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볼까? 만약에 4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y-4는 2x 이런 식이지.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평행이동에서 제일 처음 배웠을 때 2x는 그대로 있다? 근데 이 y 자리가 y-4로 바뀌었지. 그럼 앞에서 배우기를 y 자리가 y-로 바뀌었지. 그럼 이거 반대로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냐? y축으로 몇 만큼? 4만큼이요. 위로 올렸어? 아래로 내렸어? 앞에 마이너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겠지? 거꾸로. 표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은 그림은 반대로 위로 4만큼 올린 거다. 응? 선생님이 이번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그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호가 있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 y축으로 4만큼 위로 올렸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직선을요. 잡고 하나, 둘, 셋, 넷 위로 올린 그림인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0,0 원점인데요. 이게 4만큼 올려서 얘가 4가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위로 올린 그림이 바로 이거다는 거야. 4를 옮기면은 y-4가 되고 여기는 2x가 남는데 평행 이동에 의하면 나머지는 똑같고 y가 y-4로 바뀌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4만큼 y축으로 부호의 반대 플러스 방향으로 위로 4만큼 올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야. 알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어렵다면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 x가 0이면은 y는 0이잖아. x가 0이면은 얘는 y는 얼마죠? 4죠. 이와 같이 뒤에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결과물에다가 4를 매번 더했대. 높이에다가 이거의 높이가 바로 얘거든요. 근데 걔가 바로 이거잖아.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높이보다 4만큼 무조건 올렸대. 그래서 새로운 높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 4만큼 올렸습니다. 이 상태야. 그래서 뒤에 결론은요. 결론은 아까 이게 넘기면은 y-4는 2x 이걸 하겠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4를 옮긴 게 이 상태잖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많이 문제에서 보기를 y는 2x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다? 뒤에 4가 있으면 플러스 4 있으면은 이게 옮겨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y는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 요만큼 숫자가 더 있다면 그만큼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네. 위로. 이 숫자가 있을 때는 위냐 아래냐 이 상태인데 그거를 얘가 얘기해주고 있다. 이 b가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은요. 여기 있는 y축과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y축과 자, 하필 y축과 만나는 점 바로 뭐죠? 원점이고요. 얘는 0,4지. 이와 같이 x가 0일 때 만나는 이 점. 그래서 0 넣어주면은 b가 되지? 이 x가 0일 때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라고 하냐? y축을 잘라. 이 직선이 y축을 자르는 점이 4인 지점에서 잘라버려. y축을. 이 직선은 0인 지점에서 y축을 잘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얘를 y 절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편, 자른다. 이 직선이 주인공이잖아. 직선이 휙 이렇게 잘랐어. 뭐를? y축을 두 동강이 낸 거야. 어느 지점에서? 4인 지점에서 잘랐다. 그래서 이 직선에 어디 갔어? 이 직선의 y절편은 얼마예요? 4야, 4. 그치? 4에서 4다. x가 0일 때 y값이 4인데 그 지점에서 y절편을 잘라버린다. y절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아셨죠?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x절편은 뭡니까? 금방 우리가 이 직선의 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b 이름이 y절편이다. 금방 배웠지? 만약에 x절편은요. x를 자르는 거겠지? 이 노란색 보세요. 이 노란색은 원점을 에서 자르고 있지. x축을. 그러니까 x절편은 뭐냐면요. x절편은 x축을 어디에서 이 직선이 자르냐? 0에서 자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0인 거예요. 0인 상태입니다. 이 직선이 뭐였냐면 아까 y는 예를 들어서 y는 1x다. 노란색 직선이 y는 1x다 하면요. 얘는 0,0이거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 y는 만약에 뭐 2x 플러스 4다 이렇게 했다고 해봐. 이 직선 이것도 2x라고 할게. 기억이 똑같으니까. 자 y는 2x 플러스 4야 이 직선이. 그러면 이거는 언제 y값이 0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y값이 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 점이 마이너스 2죠. 그림을 보니까 이 직선은 x축을 잘라버려. 두 동강이 돼버려. 이쪽과 이쪽으로. 그럼 어디서 자르냐?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자르지. 그게 바로 x를 잘랐다. x절편이야. 누구라고? 마이너스 2가 바로 x절편이다. 그래서 x절편이라는 뜻은 y가 0일 때 x값이야. 한마디로.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함수, 지금 함수 얘기하고 있는데 함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게 1차 함수인데 얘 이름은 기울기고 두 점을 잡아서 x2-x1분의 y2-y1 x 차이분의 y 차이 이거를 기울기라고 하고요. 또 여기 이 숫자 b는 y절편이라고 한다. y절편의 뜻은 x가 0일 때 y값을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요. 이건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식 중에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게 양수일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지. 양수일 때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죠? 올라가는 그림이 됐었다. 또 이게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가 이때는 어떤 그림이 됐었지? 내려가는 그림의 모양이 되더라. 해본 결과, 응? 그림을 그려본 결과 이런 식의 그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이러한 그 직선이 되더라. 1차 함수의 그림은 적어도 여러분 곡선이 되진 않잖아. 이런 곡선은 아니지. 이렇게 1차가 될 때 그림을 그려본 결과.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막 100만 개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직선이 되더라. 그치? 곡선이 되지 않고 직선을 표현하는 그러한 무슨 식이 되더라. 어떤 식이요? 이런 식이 바로 직선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근데요, 특이하게 여러분 x는 2라는 거 한번 해볼게. 선생님과 함께 y는 2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 안 생겼지, 그지? 특이하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어떤 뭐냐? 무슨 식이냐? 얘는 x값이 2이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2,0 이 점, 2,2인 점, 2,10인 점 이렇게 점들이요. 이런 점들은 전부 다 x값이 모조리 다 2잖아. 맞지? 이렇게 x값이 2인 그런 점들은 다 모여봐 이랬어.
x가 2이기만 하면 된다. 그 점 다 모여 그랬어. 그랬더니 그 점들이 다 모인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 다 모여봐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 결론은 이것도 역시 뭐냐? 직선입니다. 그치? 직선이야.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은 이 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얘는 무슨 소리냐? 얘도 원점이 있고 좌표 평면이 있는데 y가 2인 거. y 값이 2인 거 다 모여봐 이랬어. 그럼 0,2, 1,2 높이가 2잖아. 3,2 2인 거는 모조리 다 모였더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야. 어? 그럼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많이 봤던 그런 직선이 뭐였죠? y는 뭐 3x 플러스 뭐 1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졌었지? 어떤 그림? 이건 이런 식의 그림이었지 뭔가. 약간 이렇게 사선이 비슷한. 그치? 그러니까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의 그림은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응? 약간 비스무리. 이렇게 약간 사선인 이런 식이라면요. 얘는 특별해. y는 1은 x축과 평행한 직선. x는 2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은 이런 식이 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y는 ax 플러스 b. 이것은 직선이다. 이 말하고요. 1번 여러분. 이 말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지 한마디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이다. 이거랑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이 말이. 이렇게 생긴 것은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까 요거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적어도 곡선은 안 나온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직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그림을 그려본 결과 직선이 나오더라. 관찰할 결과야.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오케이야.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것도 직선, 이것도 직선이죠. 이것만 직선이 아니고 이것도 직선이야. 그런데 이 직선을 표현하는 이 식은요. 이 속에 들어있지 않아. 여기서 1y는 y가 살아있잖아. 근데 여기는 y가 있어요? 없지, 하나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직선 속에 포함되는데 이 x는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y, 1y. 무조건 얘가 살아있는데 여기 y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식만 있으면. 응? 그래서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다. 직선의 방정식은 그 식을 표현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선생님 표현하죠? 직선의 방정식을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는 식은 뭐가 있죠? 그건 여러분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식 이 식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응? 그럼 얘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1차 연립 방정식 있죠. 방정식. 그 방정식에서 봤던 거야. 이렇게 되면 b자리가 b값이 0이 되면요. 이런 스타일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표현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이. 아셨죠? 그래서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되게 어려운 문제. 다음은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알아내세요. 이게 질문이야. 근데 그걸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쓰는 사람들 다 틀리게 돼 있겠죠. 식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선이.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 직선의 방정식의 식은 이 식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그래프 1차 함수 어떻게 표시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1차 함수 x절편, y절편 공부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저와 함께 이제 그래프, 나머지는 다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두 직선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응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관계예요. 직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응?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자, 어떤 때는요. 두 직선이요. 이렇게 이런 식이 있다.
이러한 직선은요, 만나 안 만나? 안 만납니다. 평행해. 안 만나. 근데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요, 딱 만나지. 그죠?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이거랑 그림이요, 이렇게 딱 겹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알아보는데요. 자, 이런 스타일을 또 언제 그러냐? 특징이 뭐냐? 얘는요, 기울기가 똑같아. 평행하다. 특징이 이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평행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두 직선이지만 선생님이 일단은 쉽게 이거를 y는 1차식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이렇게. 또 하나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시할게요.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러니까 아까 했던 뭐 x는 3 이런 것들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알겠죠? 그럴 때 평행할 때의 조건은 뭐냐? 기울기가 똑같잖아.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a랑 a-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쪽도 어때? 일치할 때. 두 직선이 있는데 일치한데 노란색도 분홍색도 다 기울기가 똑같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히 일치하니까 이것만 같은 게 아니라 요거까지도 똑같겠지. 그래서 이쪽은 b도 b- 이렇게 추가로 쓸 수가 있어. 얘는 그것까지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b랑 b-는 다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치 두 개가 분명하게 있는데 일치할 때는 각각 똑같다. 이때는 기울기는 확실히 같아. 근데 나머지 하나는 틀려야지 이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일치한다. 그럼 얘는 뭐냐? 이건요,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한 점에서 만나요. 교점이 있다. 교점.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때의 특징은 기울기가 다르지. 기울기가 얘랑 틀어졌잖아. 길어진 정도가 안 맞지. 틀어지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 교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다르다. 이런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상위권 문제들이 다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있게 될 거야. 그래서 뭘 외우면 돼? 아, 평행하다. 무조건 이거. 평행하다. 무조건 이거. 쉬운 문제는 이것만 해도 답을 맞게끔 돼 있을 텐데 어려운 문제는 요거까지 해주셔야지 맞을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면은 기울기가 다르다. 그리고 일치할 때는 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방정식으로 보면요. 1차 연립방정식이야. 두 개가. 자, 1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이죠?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이것만 잠깐 보면요. 만약에 x 플러스 y는 2야.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1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우리 연립하는 거 배웠죠? 두 개를 한번 더해볼까? 더하면 없어지고 2x가 얼마다? 더하면 3이 됩니다. x는 2분의 3이 되지. 응? 갖다가 여기다 하나 집어넣을까? 그러면은 2분의 3 더하기 y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y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x과 y 값은 여기다 넣어줘도 맞고 여기다가 넣어줘도 맞는 그러한 뭐야?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점으로. 그래서 이 점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가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이야. 두 개의 연립방정식. 자, 1차 연립방정식이 있었어.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을 때 나오는 x값, y값이 바로 그래프에서의 만나는 점 이름이 교점입니다. 그 교점이다. 한 점에서 만날 때의 그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금방 뭐 했어요? 1차 함수에 대해서 더 크게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직선의 관계식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한 번은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필수 예제만 확실하게 풀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연습 문제를 가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또 응용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마치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요. 뒤에 있는 굉장히 커 보이는 산들,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신 있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